안녕하세요. 이가피겨스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 임영빈 지음, RH 코리아에서 23년 3월 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UCLA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수료 후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노년내과 펠로우를 거쳤다. 두 의대로부터 임상교수직을 제안받았으나 고민한 끝에 한인 어르신들을 돌보기로 했다. 현재 임영빈 내과와 LA 연세 메디컬 클리닉에서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미국의 현재 의료 체계에서 보통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상류층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스탠포드 대학병원 노년내과에 주로 다니는 미국 상위 1% 시니어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노년기 건강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올드머니, 즉 오랫동안 부를 축적하고 대대로 그 비결을 전수해온 부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올드머니 집안들은 건강관리의 비결도 빼놓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수한다. 이들은 대부분 주치의가 왕진하는 시스템인 concierge medicine을 받는다. 개인 주치의를 두고 관계를 쌓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치의가 직접 집에 방문해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물리치료 등을 한다. 스탠퍼드 올드머니 시니어들은 모두 개인 재무 설계사를 둔다. 그들은 노년내과 전문의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은퇴하는 시점, 즉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건강한 노후를 설계해주는 이들이 바로 노년내과 전문의인 셈이다. 노년기 건강 설계는 정말 중요하다. 그냥 나이 드는 대로 살면 세월이 나의 건강과 자율성을 앗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현실적인 노년기 건강 설계를 해보고자 한다. 미국 상위 1% 부자들은 7가지 건강 비결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근육 사용법, 마음 사용법, 약 복용법, 두뇌 사용법, 건강검진 사용법, 병원 사용법,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저자는 7가지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두를 잘 알아야만 노년기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7가지는 미국 노년내과 학회에서 강조하는 5가지의 노년기 건강관리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 5가지 방법은 7가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경험과 LA 한인 시니어 환자들에게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7가지를 선정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비결의 요점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내 근육 사용법을 한다. 지금부터 5년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5년간 몸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답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는 낙상 사고이다. 근감소증이 50대부터 더욱 빨라지므로 50대부터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사실 저는 80대라고 해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운동은 기초 운동일 뿐이고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단계 운동으로 넘어가서 전신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노년내과 학회에서는 시니어들이 걷는 것 외에 더 많은 운동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근력 운동이다.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이다. 운동은 올바른 자세로 해야만 다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방법과 함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다치지 않으려면 등 근육을 잘 써야 한다. 쉽게 말해 잠자는 등 근육을 꿰어줘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는 불가능하다. 등 근육을 논할 때는 활배근을 생각해야 한다. 허리에서 등에 걸쳐 퍼지는 평평하고 큰 삼각형 모양의 근육을 말한다. 기구를 활용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고무밴드로 운동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하는 역할은 9가지나 된다. 9가지가 뭐냐고요? 그냥 좋은 건 다 있습니다. 단 운동할 때는 하루에 모든 운동기구를 한 번씩 다 해보는 것보다 하체면 하체, 등이면 등, 상체면 상체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에도 이두근이나 삼두근 같은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비결, 내 마음 사용법을 한다. 우리가 노인이 아닌 어르신이 되고 싶다면 감성 지능을 키워야 한다. 과다한 영상 시청과 꼰대 마인드, 사회적 요인, 생리학적 노화 등이 감성 지능 발달을 방해한다. 감성 지능이 낮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커진다.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좋은 멘토를 찾아 관계를 맺으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꾸준히 운동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감성 지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비결, 내 약 복용법을 안다.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의료진과 정확히 소통할 수 있다. 복용 중인 약의 리스트를 정리할 때는 로잘탄 50mg 1일 1회 혈압약 이런 식으로 기입하면 된다. 주기적으로 주치의와 함께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리스트를 살피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약은 여러 곳에서 처방받지 말고 가급적 한 명의 의료진에게 한 번에 하나씩 처방받는 것이 안전하다. 영양보조제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영양보조제의 부작용도 확실히 숙지해 두자. 네 번째 비결, 내 두뇌 사용법을 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많은 의사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 하나는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였다. 2015년 핀란드에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260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많은 것을 배우며 두뇌를 활성화시킨 시니어들이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낮았다. 또 고학력일수록 치매에 걸리더라도 저학력 시니어보다 증상이 늦게 나타났다. 결국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배워야 할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질문을 잘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도 수동적으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읽어야 한다. 질문을 통해 얻은 답변은 더욱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은 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에게 새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새겨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질문으로 자식들과 대화해 봅시다. 2번째는 들으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의사들이 공부법 중에 파인만 테크닉이라는 것을 소개한다.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차드 파인만의 테크닉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 1. 배우고 싶은 대상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알고 결정한다. 2. 종이에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 것을 단순한 언어로 적어본다. 3.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찾는다.
4.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얻은 지식을 구분하고 정리한 후에 내가 새롭게 배운 것을 확인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둘씩 배워간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요리하는 방법, 식물 키우는 방법, 새로운 운동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치매 검사는 반드시 미리 받아서 예방에 힘써야 하고 강도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5번째 비결, 나만의 건강검진 스케줄을 안다. 자신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에 대한 취약점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그것을 이해한 후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건강검진 일정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한다. 희귀암보다는 발병률이 높은 흔한 암부터 챙겨야 한다. 가족력과 생활 습관을 토대로 본인이 어떤 암에 취약한지 알아야 한다. 검진 스케줄은 본인이 챙기되 의사와 상의할 수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6번째, 병원 사용법을 한다. 시니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입원하기 전에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급적 빨리 2다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식사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거나 침대 옆에 의자를 두고 식사할 때는 이동해서 하자. 퇴원 후에는 2주 내에 주치의를 만나 입원 내용을 검토하면서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자. 마지막 비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를 완수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2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남은 삶에서 본인의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3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 의료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길 원하는지, 만약 자녀를 본인의 임종 전 의학적 치료 대리인으로 지정했다면 반드시 대화 주제를 먼저 꺼내서 자녀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든 사전의료지지서든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다. 임종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직면하고 준비하면 더욱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마무리와 9988 하기 위해서 이 7가지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